안녕하세요. JP트레이딩입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미국 경제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정식 명칭은 PMI라고 하지만 흔히 ISM 제조업 지수라고도 합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간하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리포트로서 매달 400개 이상의 기업 구매 및 공급 관련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경제지표 중에서 경기동향지수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의 제품 소요가 증가했을 때 생산을 위해 자재 또는 생산 수단에 대한 주문을 늘리게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일 때는 생산 구매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전달해주는 지표죠. 이 지수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전 세계 제조업 움직임을 알 수 있는 경기 선행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ISM에서 제조업체 구매 관리자들에게 수출, 수입, 판매량, 재고 물량, 제품 가격, 고용 및 물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보냅니다. 기업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알 수가 있죠. 그리하여 기업들은 이 설문에 답변을 하게 되고, 이 조사를 토대로 시장 경제의 긍정적, 부정적 전망의 차이치 및 경기 변동 지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 미국 기업들의 생산 경기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 지표는 신속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전월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매월 첫 영업일에 발표를 하기 때문이죠. 또한 경제지표 중 가장 먼저 발표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합니다. 자, 제조업 지수가 있다면 비제조업 지수도 있어야겠죠. ISM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첫 영업일 이후 2-3일 뒤에 발표가 됩니다. ISM 비제조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제조업을 제외한 항공, 호텔, 여가 등 서비스업 부문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통 이 비제조업 지수보다는 제조업 지수를 더 중요하게 보긴 하죠. 우선 ISM 제조업 지수 기준을 보겠습니다. 기준 수치는 숫자 50을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 수치 50은 양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0 이상이면 긍정적인 수치로 확장 국면이라고 얘기하고, 50 이하가 되면 부정적인 수치로 수축 국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지표는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또 단순하기도 해요. 첫 번째는 이 수치가 50보다 높냐 낮냐를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 수치가 50보다 얼마나 높냐를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시기 2020년 4월경에는 40 초반대인 위험 국면까지 낮게 발표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시장 활성화로 인해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경기 호황으로 해석되어 증시는 상승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규 채용이라던가 판매량 등이 증가했다는 뜻이고, 기업들은 일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이니 경기가 좋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반대로 제조업 악화로 인해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면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어 증시는 하락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구매 관리자들은 원자재 부품 및 자재 등의 구매를 줄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로 인해 부정적 사이클이 돌게 되는 겁니다. 실물 경제가 둔화되고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져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앞서 이 지표가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단점 아닌 단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 경제지표에서 다른 지수들과 같이 비교를 해본다면 PMI가 가지는 단점은 이 수치로 경제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른 일부 지표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현재의 상황이 좋다, 나쁘다 정도를 판단할 때는 유용하지만 미래를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치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은 좋다, 50 이하는 안 좋다는 절대적인 값들로만 나타낼 뿐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안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수치 53과 52, 이 1의 차이가 얼마만큼인지 정확히 설명할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치 53과 52, 기준 50보다는 분명 높은 수준이죠. 앞서 말씀드린 확장 국면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53에서 52로 하락하는 추세라고 한다면 마냥 좋다고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단순하게 기준 수치 50을 놓고 상향인지 하향인지만 참고하시면 오히려 보기에는 편합니다. 그래서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경제지표를 볼 때 ISM 제조업 지수 수치만을 보기보다는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 주택, 물가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시고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ISM 제조업 지수를 포함한 다른 경제지표들 또한 좋지 않은 수치로 경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면 현재와 미래의 경기는 분명 좋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어서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우리나라의 수출액과 연관성이 아주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미국에서의 제조업 수요를 미리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미칠 영향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액은 코스피 지수와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볼 수 있고 ISM 제조업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코스피 지수, 삼성전자 주가와 거의 일치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반도체 비중이 큰 코스피를 투자할 때도 이 지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제조업이 좋아야 우리나라 수출 전망도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표 수치가 50 이상이면 구매 의사가 다분하다는 뜻이니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도 함께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ISM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습니다. 실물 경제에 가장 근접해 있는 구매 관리자들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또한 ISM 제조업 지표는 주가, 금리, 소비자 물가 등 주요 지수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투자 정보는 JP트레이딩 채널로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